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오늘은 광진구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네, 제 모교가 있는 동네라서 저는 자주 다녔었는데 오늘 좀 더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진구는 이제 요즘 가장 핫한 동네 중 하나죠. 성수동에 인접해 있는 곳이라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최근 많이 뜬 성수동의 후광에 가려서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지역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진구의 생활권을 살펴보고 앞으로 광진구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갈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고한 자료는 이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고요. 이제 광진구 편을 참고를 했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아래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제가 이제 마포구 편 할 때도 이 내용을 참고를 했는데, 자료 자체가 이제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에 만들어진 문서라서 시간이 조금 됐기도 했고, 정권도 바뀐 터라서 내용이 좀 바뀐 내용도 있고, 현 상황과는 좀 안 맞는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좀 걸러가면서 봐야 될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생활권 자체를 180도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해당 자료를 기초로 잡아두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알아두면 지역 분석이나 입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진구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광진구의 생활권을 살펴보면 중곡, 구이, 화양능동, 자양생활권 이렇게 총 4개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중곡 생활권입니다. 중곡 1, 2, 3, 4동의 4개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광진구에서는 제일 북쪽에 위치한 곳인데요. 아차산이랑 용마산이 자리한 곳이라서 푸르른 녹음을 만끽할 수 있고 주거 환경에 쾌적한 곳이라고 합니다. 중곡 제일시장, 면곡시장, 신성시장 등과 중곡 가구거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중곡역을 낀 역세권 입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죠. 중곡역 의료복합단지가 이제 2021년 7월에 준공을 했다고 합니다. 저 위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좀 중곡동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항을 더 살펴보면은 광진구에 대비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좀 높다고 하고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많아서 그런지 도소매 업이랑 제조업의 사업체랑 종사자가 비율이 좀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광진구 자체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광진구가 기본적으로 5호선이랑 7호선 그쪽 이런 라인에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5호선은 종로 쪽으로 가는데 접근성이 좋고 7호선은 강남권 일자리에 출근하는데 괜찮은 노선이죠. 당시 이제 이게 아마 제가 참고한 자료가 2016년인가부터 하여튼 좀 2010년대 초반부터 제작이 되어서 2018년대인가 16년도에 이제 게시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해당 그 일자 당시에 현황 봉속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중곡동에서는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의료복합단지를 기본으로 활성화가 됨과 동시에 이제 군자역이랑도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군자역 자체가 이제 상업지역으로 재편성되면서 중곡동 쪽에도 활기를 좀 불어넣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살펴본 생활권은 화양능동 생활권입니다. 광진구의 랜드마크인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생활권이며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등의 대학이 있어서 이제 활기가 도는 입지인데요. 지하철 노선도도 알짜 노선인 2호선, 5호선, 7호선이 지나가기에 교통도 참 좋은 것이죠. 이제 2호선, 그 중곡동에는 5호선이랑 7호선밖에 없었는데 여기 이제 좀 이제 화양 쪽 생활권에 오면은 2호선이 추가가 되죠. 아래에 좀 말씀드릴 자약이랑 구이 생활권에도 2호선이 있는데 그런 노선이 하나가 더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하양능동생활권의 핵심은 대학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광진구 자체에서 이제 뭐 대학가, 뭐 광진구 자체뿐만 아니라 서울권에서도 이렇게 대학이 두 개 몰려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광진구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20, 30대 인구의 비율이 높고 뭐 10대랑 40대, 50대 비율은 낮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자리 측면에서는 뭐 숙박 및 음식점업, 뭐 도소매, 뭐 이런 업종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빠숑님께서 건대 상권 영상을 최근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봤었고, 건대에서 영업을 하시는 공인중개사님의 그런 브리핑 내용을 간단하게 올려주신 영상이었는데, 뭐 건대 상권을 이해하시는데 좀 좋으시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내용에서 좀 기억에 남았었던 게 셀프 스튜디오가 한 건대 상권에만 10개 정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성수동에 갔었을 때 성수동에 연무장로라고 있는데 거기 근처에서 셀프 스튜디오만 한 대여섯 개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런 걸 보니까 예전에 코인 노래방이나 무인 뽑기방처럼 이제 우후죽순 생겨서 한 번에 확 식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되는데 이것도 한번 주력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구이가 아니죠. 이제 화양 능동생활권의 뭐 다른 현황들인데 뭐 주거 및 건축물 현황은 보시면 되고요. 교통은 꽤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호선, 5호선, 7호선이 지나가죠. 현황 분석도는 여기 있고 자체가 이제 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건대 입구역이랑 군자역 중심으로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생활권은 자양 지역 생활권입니다. 이제 한강을 접하고 있고 상권도 잘 갖춰져 있어서 광진구에서는 구의 생활권과 장을 걸으면서 지속적으로 좋아질 생활권이 아닐까 싶은데 한강 자체가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이잖아요. 서울에서 한강 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런 자체로 이제 게임 끝이고 입지 자체도 좋아서 이제 더 말할 것이 있나 싶지만 예, 앞으로도 이제 이 자양생활권에는 개발 계획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지속적으로 뭐 밀어주는 이유는 이 입지 자체가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강을 끼고 있고 옆에는 성수가 있고 그 길 건너서는 잠실 그리고 강남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이 자양동, 좀 이따 말씀드릴 뭐 구이동은 정말 좋은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북에서 보시면 되고 교통도 참 좋죠. 2호선이랑 7호선 뿐만 아니라 뭐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고 영동대교랑 청담대교, 잠실대교로 교량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강남 접근성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랑 정비사업 이런 사업 현황들이 있고요. 한강변에 이런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영동에는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좀 고급 주택 시설이 좀 더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의 자양 재정부 촉진지구라고 해서 자양동이랑 구의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개발 호재가 있는데 자양이랑 구의 쪽 연계해서 개발을 하는 뭐 광진구의 대표적인 개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제 좀 핵심적인 게 KT 부지랑 뭐 동서울 종합터미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자영동이랑 구의동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규모 호재죠. 뭐 이제 이런 구의역 인근 지역에 KT 부지가 있는데 여기는 KT 부지 자체를 첨단 업무 복합 단지라는 이름으로 뭐 주택시설, 업무시설, 호텔 판매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KT가 기부 찬합을 해서 광진구 신청사까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광진구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규모의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다녔을 때 구의역 인근을 좀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었는데 그 인근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울 터미널이 있죠. 이제 자양동 옆에 있는 구이동 그쪽에는 뭐 군인이시거나 군인 남자친구를 두신 여자친구분들은 많이 동서울 터미널에 다녀가셨을 건데 여기 자체가 이제 동서울 터미널이 신세계 스타필드로 좀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개발 계획이 명확하게 뭐 확정이 된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예, 청라에도 스타필드가 조성이 되죠. 돔구장 형식으로 뭐 초대형 테마파크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 현재 이제 공사 자체가 이제 시작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청라 스타필드와 더불어서 동서울 터미널에도 이제 스타필드가 조성이 된다면은 여기도 참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살펴볼 생활권은 구의 지역 생활권입니다. 예, 한강이랑 아차산을 끼고 있어서 딱 봐도 살기 좋아 보이는 입지인데요. 구의 생활권에도 이제 진행 중인 정비 사업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강변, 이제 광장동이죠, 광장동. 예, 광진구의 대장 아파트가 몰려있는 광장동에 이제 뭐 이제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네, 한강 인접해서 이런 입지 프레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실에서 이런 아파트 순위를 살펴보면은 광진구에서 시세 탑은 다 광장동이 휩쓸고 있죠. 뭐 자양동이 잠깐 있긴 있는데 광장동이 이렇게 전체 평수라고 봤었을 때는 20억 후반에서 30억 초반대 가격으로 광진구를 리딩을 하고 있고 뭐 국민 평수로 봤었을 때도 뭐 10억 후반대에서 20억 초반대로 해서 광장동이 거의 광진구의 그 시장 자체를 리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장동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빠숑님 영상에서 나온 월찬대사님께서 뭐 광장동에서 오래 사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광장동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학군이 상당히 좋고 뭐 살기 좋다 이 정도 내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짧은 내용상이니까 한번 빠숑님 영상 채널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KT 부지, 첨단 업무 복합단지, 이제 구의의 미래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구의역 일원 재정 및 촉진 사업, 이게 뭐 KT 부지, 첨단 업무 복합단지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는 동서울 터미널 스타필드 개발과도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아차산이랑 뭐 수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주거지 관리도 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쨌든 이제 최근 엄청 뜬 성수동에 가려서 주목을 받지 못한 광진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4년 동안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잘 알지 못했어요. 막 이렇게 부동산 입지적으로 지역 분석적으로 이렇게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알게 된 내용도 좀 있었고요. 이제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으로 진입하기에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 광진구로 들어오신다면은 좀 쾌적하게 사시면서 좀 프리미엄이나 이런 입지의 이런 가능성들을 좀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한강을 깨고 있으니까요. 우선 광장동이나 뭐 자양동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보이는데 네, 앞으로도 광진구는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